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오늘 4일차 일단 작심삼일은 넘겼죠. 오늘도 시황, 투자 용어, 자기관리 순서로 할 건데 시황은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렇게 크게 다룰 건 있나 싶어요. 그냥 PC 인덱스가 좀 낮게 나와서 목요일 움직임이 좀 되돌려진 것 빼고는 상당히 조용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두 번째 파트인 투자 용어 공부를 몇 개 더 할게요. 우선은 윤현님께서 ADR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미국 바깥에 있는 해외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미국의 은행이 사가지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증서로 발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JP모건의 한국 지사가 쿠팡의 주식을 사들이고 그 사들인 만큼 증서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발행을 하는 거죠. 대리 상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해외 기업이 직접 거래소에 상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은행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 ADR은 전부 미국 달러로 발행되고 거래되고 배당도 달러로 나와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이 간편하게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KYS님, 안녕하세요. 20대 주식 1개월차 주린입니다. 덜렁덜렁. 형님 영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영어를 질문하고 적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질문했어 이놈 새끼. 구글 쳐서 나오는 건 질문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도 20대라 봐주겠습니다. ETF, ELW란 무엇인가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 약자인데, 그러니까 펀드인데 주식으로 만들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게 만든 거죠. 일반적인 주식은 회사를 이제 증서로 만들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고, ETF는 펀드를 증서로 만들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다. 주식 형태의 펀드다. 그렇게 보면 되고, ELW는 한마디로 옵션과 똑같은 상품인데, 개인은 매수만 하게 만들어 놓은 불리한 구조라서 알 필요도 없고 건드릴 필요도 없다. 가까이 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FX 마진이란 무엇일까요? FX는 Foreign Exchange, 그러니까 외환이라는 것이고, 마진은 레버리지 쓴다는 뜻이에요. 5대1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면은 10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어치를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외환 트레이딩에서 보통 마진을 많이 쓰는 이유는 환율 자체가 이제 명목 금액으로 보면은 하루에 몇 퍼센트 움직이지 않거든요. 0. 몇 퍼센트씩 움직이는 상품이라서 보통 이걸 트레이딩 하면은 좀 레버리지를 써서 트레이딩 하죠. 그래서 FX 마진 투자라고 하면 레버리지를 써서 외환을 트레이딩 하는 것이다. 환율을. 위험 중립 혹은 위험 중립 확률이란 무엇인가요? 아니 ETF도 모르는 애가 리스크 뉴트럴 개념은 어디서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위험 중립 이거는 옵션 프라이싱이나 자산 프라이싱 할 때 기대값으로 프라이싱 하려고 쓰는 확률 개념인데, ETF 모르는 친구면 그냥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고급편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헤지펀드란 무엇인가요? 헤지펀드는 펀드인데 소수 부자들을 위한 펀드고, 뮤추얼 펀드는 펀드인데 다수의 개인들을 위한 펀드다. 펀드가 뭔지는 알겠죠? 대신 자금 운용해주는 거. 이 둘을 구분한 이유는 로직은 이래요.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다수의 개미들이 막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금융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투자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구제해야 되고,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지식이 많으니까 소수끼리 모아서 이제 투자하는 거는 굳이 정부가 규제하고 보호도 해줄 필요 없다. 그런 로직으로 이제 헤지펀드는 뮤추얼 펀드보다 규제를 덜 받고 전략 선택도 자유로워가지고 공매도 파생 이것저것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인간 지표를 하던데, 인간 지표란 무엇일까요? 인간 지표라는 것은 인기 투표를 했는데 인기가 많아서 간지나는 인싸라고 인기 투표 가운데에 간지를 박았어. 그래서 인간지표야. 오케이? 그리고 롤티어는 혹은 스타크래프트 주 종족은 최고로 많이 올라간 게 플래티넘 1, 오버워치는 한창 할 때 리퍼로 마스터, 거의 그랜드 마스터까지 갔었는데 3,800인가. 스타크래프트는 저그. 3대 중량이 뭐지? 3대 중량 최대 부계. 저는 군대 제대하고서는 근력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 전에 깔짝 했었나? 저는 해도 그냥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정도? 도구로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랑말랑하게 오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비트코인, 주식, 당연히 주식이지. 리딩방에서 추천해주는 종목, 랜덤으로 선택한 종목, 차라리 랜덤으로 선택한 종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딩방은
악질 리딩방 걸리면은 이제 이미 시세 조정하는 거 마지막 잔반 처리 당하니까 20대 구독자와 합방, 60대 구독자와 합방. 이 친구랑 합방 한번 하고 싶네요. 롱 포지션만 잡기, 숏 포지션만 잡기. 돈 벌어야 되면 롱 포지션만 잡는 거고, 제가 뭐 나중에 은퇴하고 돈 벌 필요도 없고 하면은 후자 선택하겠죠. 평생 유튜브 안 하기, 평생 주식 안 하기. 나는 원래 주식 안 하고 옵션 하는데 한 종목 몰빵, 전 종목 분산 투자. 저는 어차피 트레이딩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종목씩 하면 안 되나? 아니면 ETF를 몰빵하면 안 되나? 아마 전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트레이딩 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과 설레는 기업 탐방, 와이프와 설레는 세계 여행. 이건 질문이 좀 잘못되었는데 제가 워렌 버핏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자. 물론 워렌 버핏 좋아했어도 후자죠.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준님, 슬리피지, 스프레드. 슬리피지는 뭐냐면 직역하면 이렇게 미끄러지는 걸 말하는데, 매수하려고 주문 넣었는데 체결 안 되고 이제 다른 가격에서 이제 체결될 때, 그래서 슬리피지는 한마디로 제가 진입하려고 의도했던 가격이랑 실제 체결 가격 사이의 차이를 말해요. 엄밀히 말하면은 뭐 유리한 차이도 슬리피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려고 주문 넣었는데 더 싸게 체결될 때도 슬리피지예요. 근데 파지티브 슬리피지고, 흔히 이제 슬리피지라고 하면은 네거티브 슬리피지. 그러니까 내가 사려고 주문 넣었을 때 내가 주문 넣은 가격보다 위에서 체결될 때 그걸 말해요. 그래서 매매 사이즈가 뭐 클수록 슬리피지도 커지겠죠. 그래서 백테스팅 하실 때 거래 비용을 넣어서 예상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거래 비용에는 뭐 수수료나 세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슬리피지도 추가해서 계산해야 된다, 뭐 그런 거고, 스프레드는 여러 문맥에서 다르게 쓰이는데 슬리피지랑 함께 들으셨다면은 아마 매수 매도 호가 차이를 말할 거예요. 매수 호가는 거래소에 이제 올라와 있는 사려고 하는 주문들이고, 매도 호가는 이제 팔려고 하는 주문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은행 가서 환전하고 할 때도 살 때는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매수 매도 호가를 은행이 제시하는 거고, 주식에서도 뭐 애플 주식이 이제 HTS 켜서 사고 팔려고 하면은 매수 호가가 뭐 122달러, 매도 호가가 123달러면 제가 시장가 주문을 넣으면은 팔 때는 122달러에 살 때는 123달러에 살 수 있겠죠. 이 두 가격 간의 차이를 비데스크 스프레드라고 해요.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 그래서 지금 애플 예시의 경우에는 122달러, 123달러니까 차이가 1달러죠. 실제로 매매하실 때는 이제 그 최소 단위가 1센트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1, 2센트 정도 될 텐데, 이 스프레드는 유동성이 많은 주식일수록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고 사려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사람도 많으면은 이게 좁고, 유동성이 없고 거래량이 적은 주식들, 뭐 잡주 이런 것들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사고 팔 때 그런 가격 차이가 크죠. 그 다음에 타라리께서 이제 펀드 내에서 GP가 가지는 클로우백 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제 GP는 제너럴 파트너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헤지 펀드 같은 곳에 보면 구조상 제너럴 파트너랑 리미티드 파트너가 있습니다. 제너럴 파트너는 이제 펀드 설립자랑 이제 매니저들, 그 다음에 리미티드 파트너는 투자자들이에요. 이제 그런 법인 구조에서 리미티드 파트너는 그 본인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이제 책임이 있고, GP 제너럴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이제 법인으로서 뭐 빚이나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파트너인데, 이제 클로우백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센티브 보너스 받은 걸 토해내는 조항이에요. 보통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정으로 수수료를 1, 2% 정도 취하고, 또 수익을 내면은 수익 성과에 대해서 뭐 15에서 20% 정도를 보너스로 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 보너스를 받는 구조인 헤지펀드가 첫 해에 막 500억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헤지펀드 매니저는 그 중에 100억 정도를 성과급으로 보너스로 가져가겠죠. 그 다음 투자자들은 400억을 가져갑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500억을 잃어요. 근데 손실낸 해에는 헤지펀드 매니저는 보너스가 없을 뿐이지 뭐 마이너스 보너스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500억 잃은 거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손실이죠.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사실상 2년 동안 마이너스 100억의 손해를 봤죠. 근데 헤지펀드는 보너스로 이미 100억을 챙긴 상태예요.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클로우백 조항을 두는데, 클로우백은 옛날 걸 이렇게 다시 가져온다 이런 뜻인데, 손실을 볼 경우에 과거에 받았던 보너스를 뭐 뱉어낸다 이런 의미고, 뭐 그렇게 뱉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헤지펀드들은 보통 락업 기간이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은 뭐 몇 년 동안은 출금을 못한다, 뭐 그런 조항이 이제 락업 기간인데, 그게 뭐 3년 4년이라 치면은
성과 보너스를 매년 계산해서 헤지펀드 매니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4년 다 합쳐서 계산해가지고 손실 낸 해, 수익 낸 해 이렇게 상쇄되도록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몇 개 좀 쉬운 거 몇 개 해볼까 싶은데, 기염뿡님께서 지분 희석, 왜 지분 희석되면 개미한테 안 좋은 건지요? 지분 희석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지분이 희석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화된 예시를 들면은 100억짜리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주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한 주당 1%를 의미하겠죠. 100주 중에 40주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의 40%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요. 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이제 추가 투자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본금을 더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100주를 추가로 더 발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200주가 되겠죠. 그럼 기존에 그 40주 가지고 있던 주주는 100주 중에 40주라서 40%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100주가 추가 발행되면서 200주 중에 40주니까 회사의 20%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지분 희석이라 하는데, 당연히 본인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주식의 권리가 더 낮아지는 거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좀 대충 쉬운 용어들은 많이 커버를 한 것 같고, 내일부터는 조금 어려운 질문들도 하나 잡아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리는 오늘은 또 3시 반에 깼어요. 이게 들쭉날쭉한데 3시 반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요가하고 아침에 샐러드 먹고 또 점심 때는 닭가슴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인데 내일은 제가 캠핑을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내일 숲에서 이제 영상 촬영하면은 내일 업로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늦게 올라오더라도 1일 1영상으로 치겠습니다. 저 스스로를 항상 봐주니까 감사합니다.